여러분은 시세보다 높게 낙찰받은 물건이 있다면 낙찰 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잔금을 납부해봤자 이미 손실이 확정이니까 잔금을 미납하고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실 것인가요? 투자자는 문제가 있으면 해답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저는 시세보다 높게 낙찰받은 쓰레기 물건을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언제나 뜻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있기 마련이고 설령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해도 그 경험은 고스란히 내 것이 됩니다. 먼저 저는 쓰레기라는 단어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더군다나 누군가 살 집을 쓰레기 물건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실례인 듯 합니다. 하지만 이 물건을 낙찰받고 걸어 나올 때 문에 서 있던 대출 상담사분께서 명함을 주면서 말하더군요. 이거 쓰레기 물건 아닌가요? 하하. 저보다 간접 경험이 많으신 분이니까 일단 새겨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경매계로 올라가서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물건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먼저 제가 낙찰받은 물건의 정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각각 다른 업체에 수리를 맡긴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사실 지방에 내려가서 입찰을 하는 날 메인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갖는 김에 한번 던져보자 이런 물건이었습니다. 멀리 갔는데 폐찰만 하고 오면 내 자신 스스로 섭섭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세조사도 입찰 당일날 10시 30분 정도 부동산에 전화 한 통하고 끝내버렸습니다. 부동산 말로는 시세가 4,500만원 정도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통화가 최악의 한 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시세를 잘못 알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버렸습니다. 낙찰 후 알아보니 현재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4천만원의 집을 사서 소유하고 있었고 현재 시세는 3,500만원 정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시 시세조사의 정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고 이제 섣불리 입찰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조팔지조입니다. 조바심, 팔랑귀, 지름신을 조심하자입니다. 하지만 시세보다 높게 낙찰받았다고 낙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소중한 돈이 걸려있는 문제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경매계 관련 서류들을 확인하면서 임차인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현재 점유자인 임차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다행히 배당받는 임차인이라서 낙찰자의 인감증명서와 명도 확인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명도비는 세이브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 날짜를 서로 정한 뒤 저는 내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영상에서처럼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바로 매도해버리면 손해도 감수해야 하고 힘들 것 같아서 월세로 이 물건은 접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주변 부동산을 통해 월세 시세를 조사해보니 300에 25에서 30 정도에 형성되어 있고 수리를 해야 3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수리를 하면 월세를 더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세가 빨리 나갈 확률도 높아집니다. 누구나 깨끗한 집을 선호하니까요. 곧바로 수리 비용에 따른 월세 수익률을 계산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수리 비용은 최소로 해야 그나마 수익률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각각 다른 업체에 수리를 맡겨서 비용을 그나마 최소로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경락자금 대출입니다. 낙찰가가 너무 낮아서 대출 상담사들도 은행들도 보험사도 등등 모두 대출이 힘들다고 합니다. 물론 여유 자금이 있었지만 수익률을 생각하니 대출을 꼭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알아본 결과 한 군데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잔금 납부를 하고 나름대로 적은 비용으로 수리도 마쳤습니다. 이제 임대가 나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부동산 그리고 인터넷 카페 및 각종 중개 앱에 물건을 내놓았습니다. 대출 이자를 생각하면 빨리 나가기를 바랬지만 그래도 아파트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갈 거라고 확신하며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3개월 뒤에 새가 나갔습니다. 직방 앱을 통한 직거래였습니다. 계약금을 입금받은 후 계약서를 작성해서 임차인이 될 분을 만나러 갔고 계약서에 도장을 받고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럼 금액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찰가 3,815만 6천원, 이전비 86만 4천원, 수리비 312만원, 대출 2,600만원, 임차보증금 200만원, 월세 30만원, 총 투자 비용은 1,414만원입니다. 대출 이자를 제외한 연수익은 272만원, 19%가 나오네요. 아마 임대 수익을 몇 년 보고 시세대로 팔거나 부동산 흐름이 조금 좋아질 때 매도할 계획입니다. 이 물건을 통해서 다행히도 19% 정도 수익을 올렸지만 제 경매 노트 파일에는 경매 실패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후회는 없습니다. 책이나 이론만으로는 얻지 못한 실전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시세보다 높게 낙찰받았지만 금액적으로 작은 물건이라서 어떻게든 수익을 내보려고 했더니 다행히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 각 업체에 맡길 경우 수리 비용에 관한 물건을 어떻게 낙찰받고 경매 실수를 극복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 곳의 시세조사를 통해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경매 낙찰 물건의 수리업체는 어떻게 찾는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자는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을 찾으면 되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